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헬로비전 특별대담 진행의 박진아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CJ 헬로비전은 각 자치단체장을 초대해 새해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김성 장흥 군수 모시고 장흥 군정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 군민과 향후 여러분, 그리고 CJ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에는 여러분 모두 각자가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난해는 사실상 민선 6기 원년의 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흥군은 지난해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두드러진 성과들을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드러진 성과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장흥 군민의 심장과도 같았던 장흥군 청사가 이제까지 임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해받아서 약 매입 비용의 83억 원을 절약했고 장흥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15년도 보통 교부세가 약 110억 원이 감액돼 가지고 군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 분담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94억 원이 증대돼서 올 2016년에 군정 재정 운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14년도 말에 인구가 약 43,190명이었는데 2015년도 말에 인구는 43,513명으로 약 323명이 증가해서 6년 연속 인구가 증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장흥의 물축제가 이제까지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한 등급 상향이 돼서 약 국가로부터 1억 한 3천만 원 지원을 받게 됐고요. 우리 토요시장이 한국은행에서 가장 주말 전통시장을 성공한 전통시장으로 소개됐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의 별에 등극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성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 한 해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군정 운영 계획을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5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의 군정에 5대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5대 프로젝트는 전부 장흥의 어떤 미래와 직결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공직자와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손잡고 반드시 성취해내서 우리 장흥을 보다 살기 좋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장흥으로 만들어 갈 건데요. 이 5대 프로젝트는 첫째, 올해 국제통합학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반드시 이 국제통합학 박람회를 성공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의 바이오 산단의 분양률이 지금 한 16.9%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50%까지 분양률을 높여서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시키고, 세 번째는 우리 장흥을 역사와 문화와 관광지가 살아있는 이런 고장으로 만들고요. 넷째는 우리 장흥의 주로 국민들이 약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정말 소득이 있고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업에 대한 이 특색 있는 차별화된 농업 정책을 실시해서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 실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그런 장흥군을 건설하도록 하는 게 올해의 5대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5가지로 축약을 해주셨지만 올해 군정을 이끌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을 해주신 것 가운데 올해 장흥에는 정말 큰 행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올해 열리는데요. 준비에 지금 모든 군정 역량을 좀 집중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준비 과정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장흥 안양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통합의학, 사람을 안양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가 되는데요. 약 40개 국가에 약 95만 명 관람객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기반 시설과 주재관 건립 공사 한참 진행 중이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외국의 나라는 약 26개 국가에 64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국내는 약 95개 기관이 참여하겠다. 159개 기관이 통합학에 참가하겠다고 확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하면 저희들이 40개 이상 국가에 그 다음에 이제 95만 명 이상의 어떤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통합학 박람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그 국민들한테 통합학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공감대를 확대시킨 다음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통합하게 된 법적 제도 장치를 국가로부터 시스템화해서 제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합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좀 받도록 만들고요. 이 통합의학회를 통해서 통합의학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 장흥군에는 약 그 경제 생산 유발과 효과가 약 2,365억 원 정도, 부가가치 효과는 약 968억 정도, 3천억 이상의 고용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유발 효과는 약 3,800명 정도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날 겁니다. 네. 저희들은 이번 국제통합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 장흥이 통합의학의 발상지, 통합의학의 메카로 발돋움해서 우리 장흥을 의료관광과 휴양산업의 중심지로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장흥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장흥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장흥을 대표하는 또 다른 행사라고 한다면 장흥 물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물축제가 지난해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격상이 됐단 말이죠. 네. 어떤 점을 좀 높이 평가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저희들이 정남리 장흥 물축제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렇게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뭐 그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2013년부터 3년 동안 연속 문체부로부터 이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보다 한 등급 더 상향된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상향 등급이 된 계기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기존과 좀 더 다양한 이런 콘텐츠로 변화를 시켰고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이 휴가 온 사람한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람객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확대한 게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10만 명 이상이 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네. 또 이제 여러분 그 검색 포털 사이트에 지역 축제의 검색 순위 1위를 일주일 네. 동안 내내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우리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많은 또 이게 문체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올해 이제 더 한 등급 상향된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변화와 또 관람객들에 대한 편의였던 시설 들을 더 다양화시켜서 올해도 반드시 관람객들의 만족하는 그런 물축제로 성장시켜서 이제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세계 여름 축제로 발돋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물축제 가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해서 즐기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이 물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장흥만의 정말 특별한 축제로 계속해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CJ 헬로비전 신년 특별대담 김성 장흥 군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군수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십니다. 장흥을 쉬고 싶고 또 힐링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인지 특색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저는 앞으로 우리 장흥은 미래의 어떤 산업이나 먹거리는 문화, 관광, 역사 자원을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우리 장흥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어떤 고장으로 가꾸기 위해서 3대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네. 장흥권, 보림사권, 그 다음에 이제 정남진권, 이 세 권역을 차별화되고 특색 있게 가꾸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장흥으로 찾아와서 장흥에 대해서 장흥의 역사와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어떤 관광을 즐기는, 그래서 우리 장흥을 힐링과 그리고 웰빙의 어떤 메카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권은 우리 탐진강과 그리고 토요시장과 우드랜드와 통합과 박람회를 벨트화 해가지고 네. 사계절 관광들이 찾아와서 즐기는 웰빙과 힐링의 어떤 공간으로 가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흥 동학기념관과 장향교 문화예술회관을 벨트화해 가지고 특색 있는 문화와 어떤 역사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림사권은 이 보림사에다가 템플스테이와 힐링센터를 건립하고 네. 그리고 자연유치 휴양림 그리고 심천공원의 오토 캠핑장 그리고 그 장댐 스몰구역에 산악 레포츠 기반을 조성해서 거기는 휴양과 식의 어떤 공간으로 갖고 가고요. 우리 정남진권은 정남진이 문화관광 특구로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특구에다가 이 플라워랜드 이제 봄꽃 단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류스타 조각 동상들을 조성을 해서 네. 특색 있는 어떤 테마의 어떤 관광 명소로 가꾸고 이 청관산 밑에 정안사와 그리고 장천제와 그리고 효자송을 엮어서 역사와 어떤 문화의 어떤 관광 명소로 갖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광 자원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말씀해주신 어머니 테마공원 같이 이렇게 특색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것도 사실 모두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잘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농민 또 어민들의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장군은 이제 대부분이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75%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장이 잘 살려면 농업에 대한 어민들이 소득이 증대돼야 되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이 세계적인 세계화 그리고 이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익 개방 특히 요즘에 와서는 이제 각 나라 간의 FTA로 인해서 많은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이의 어떤 틈새 작목과 그 지역만의 어떤 특화된 작물들을 개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50대 작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범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배 기술들을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흥의 남부 지역에서는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천혜향이라든가 레몬, 감자, 고구마 이런 쪽으로 특화해 나가고요. 북부 쪽으로는 작두콩, 그 다음에 식용호도, 그 다음에 헛개, 표고버섯 이런 형태로 특화시켜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요. 네. 어민들은 이제 양식어장을 종화 활동을 하고 또 어장 시설을 좀 확충을 하고 그리고 산지 유통 가공 시설을 좀 확대해 가지고 업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네.
장흥 지역을 이제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런 농어촌을 활력 있고 청정한 장으로 만들어서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시켜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 다양한 고민을 했기 때문일까요? 지난해 이 장흥 특산품의 해외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어촌에서 농특산물들을 수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친환경적이고 좀 특산품들이 이제 수출이 됐더라고요. 네. 차별화된 특산품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김하고 미역을 미국이나든가 중국이나 홍콩, 대만 등지에다가 작년에 약 59만 달러 정도 수출했고요. 이 표고는 저희들이 홍콩에다가 약 37만 달러 수출했고, 이 파프리카라든가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에 137억 달러 정도 수출해서 약 32억 원 이상의 어떤 농산물들을 저희들이 수출을 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 장흥현하고 저희들이 자매견을 맺었는데요. 그 장흥 현장이 거기 장흥현이 약 64만 명 정도 인구가 됩니다. 거기 지역에 약 120평 정도 되는 데다가 저희들이 농특산물, 장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거기서 판매를 해라. 네. 그래서 120평을 5년 동안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방세도 전면 감면해줘서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약 한 컨테이너가 장흥으로 수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매장이 개장이 되면 우리 장흥의 특산품들이 많이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은 어떤 농특산물이 수출이 돼서 우리 지역의 농어촌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CJ 헬로비전 신년 특별대담 김성 장흥군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민선 6기 들어서부터 정말 장흥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것, 그중 하나가 바로 장흥 바이오 산단의 분양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는 1부서 1기업으로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펼치셨는데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1부서 1기업 유치를 우리 공직자들한테 목표로 정해서 설정을 해서 기업들은 선정을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지만 네. 그렇게 성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이제 수도권 규제를 안 하고 장기적인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분양은 16.9%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오 산다는 우리 장흥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자 우리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 소득 또 증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과제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올해는 이 바이오 산다를 50% 이상 분양을 이루려고 합니다. 네. 이 50% 이상 분양이 되면 약 20개 기업이 좀 유치가 되면서 그리고 약 1,000억 정도의 어떤 분양가, 그리고 한 500명 정도의 어떤 고용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는 다양한 입지 보조금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줘서 기업들을 유치를 유도를 하고, 또 우리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는 투자 인센티브, 투자액의 약 0.1% 정도를 이제 지급을 보상을 해줌으로써 기업 유치에 아주 총력 매진하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흥군은 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복지 분야에도 굉장히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복지 분야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가나 지역에 대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장흥도 어떤 형태로 간에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장흥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는 복지 부분에 대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 결과 저희들이 어떤 주민의 삶의 만족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복지 분야가 전국에서 최고를 차지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637억 정도 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복지에 다 해당되는 일반적 복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 일반적 복지에 해당되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장안군 자활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창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저희들이 4년 연속 전국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또 들어오지 못한 정말 어렵고 소외된 그런 어떤 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후원기관과 그리고 이 기업체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네. 네트워크를 형성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많은 후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그런 복지사각지대들한테 후원해주고, 네. 또한 우리 장안군의 자체적인 정남진 사랑 나눔 봉사대회하고 그리고 이제 헬프데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하고 이장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분회장들이 같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복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 장안군민 모두가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정말 희망을 갖고 정말 살만한 고장이다, 그런 어떤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장흥은 뭐 주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과 또 나눔이나 뭐 기금을 조성한 이런 단체들과 같이 엮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업들을. 네. 올해도 좀 이런 나눔의 얘기가 많이 들려오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와 지역민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장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발전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에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으로, 또 낙후된 지역으로, 또 자의적인 어떤 뜻으로 이제 아껴놓은 땅으로 이렇게 각인됐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트렌드가 많은 사람들이 웰빙과 힐링을 중시했고, 저희들은 장이만이 가지고 있는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어떤 청정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색을 잘 살려서 이미 저희들은 토요시장과 오드랜드가 정남진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많은 풍성한 먹거리를 찾아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또 만족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향후들의 도움을 얻어서 정말로 우리 장을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혼자 가면 멀리 갈 수 있지만 우리 국민과 손잡고 또 머리 맞대면, 그리고 또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우리 국민과 함께 꾸는 꿈은 정말 우리 장을 보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장, 어머니 품 같은 장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고 갖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 특별대담 귀한 시간 내주신 김성 장흥군수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올해 장흥에서 열리는 큰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장흥 국제통합의학 박람회를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또 이 박람회를 계기로 장흥의 멋과 맛 그리고 힐링 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